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점점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관찰 카메라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찰 카메라 쉽게 들어오기 어려웠었거든요. 왜? 정서적으로 너무 불편해. 왜? 누구 사생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 전 세계적인 조류예요.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일상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류이긴 한데 국내에 이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한 안전장치를 되게 마련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죠? 아빠 어디가 이런 거예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결국 뭐 가족을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본다거나 일단 가족을 본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커버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세 보이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 관찰 카메라긴 하지만 약간의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설정 자체가 뭐 우리 사회의 약간 바람직한 면들 뭐 이런 걸 살짝 집어넣고 약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섞어서 관찰 카메라를 시작했다는 거죠. 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것도 사실은 관찰 카메라인데 그거 아주 내밀한 남녀 간의 어떤 만남 무려 뭐 매칭 프로그램 뭐 이렇게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 만남에도 처음에 다큐를 시작할 때는 약간 실험 카메라처럼 등장을 했어요. 서로 다른 인물들이 어떤 거에 서로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되나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보고 약간 실험하듯이 했다는 거죠. 근데 뒤를 점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험적인 색채는 다 없어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로 결국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찰에 뭔가 엿보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자극성 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한 부분 확 뒤집은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사실 서혜진 PD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했던 동상이몽은 일반인들을 처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생활 얘기를 그냥 막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로 좀 시도를 과감하게 좀 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연예인 관찰 카메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관찰 카메라로 들어가면 뭐 부부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주 뭐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형태. 하지만 지상파였기 때문에 SBS에서 동상이몽은 상대적으로 좀 순화될 수밖에 없었죠. 서혜진 PD가 종편으로 가면서 TV조선으로 가면서 상황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놓는 처음부터 했던 아내의 맛, 그 다음에 또 연애의 맛, 뭐 이런 식으로 연애의 맛도 사실 좀 다른 것보다 좀 수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혼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결혼했어요를 약간 뒤집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과감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서혜진표 관찰 카메라가 점점점 조금 뭐 진화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세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약간의 우리가 요즘 이런 표현을 쓰죠. 마라맛 뭐 예능, 마라맛 뭐 무슨 방송, 마라맛 관찰 카메라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짐으로 해서 다른 유사 관찰 프로그램들, 유사 마라맛 관찰 카메라 프로그램들이 같이 동시에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사실 서혜진 씨를 뭐 예전에 SBS 시절에 잠깐 뵌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지만 이쪽에 가서 이 TV조선에 가서 사실 연전 영승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률을 계속 내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한 번 성공이 아니라 계속 연달아 성공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성공 사례가 남들이 생각하면 이제 지상파 방송 PD들이나 생각하면 이거 해도 돼? 라고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 서혜진 PD는 좀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것이 만든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편에서
저기도 성공하네? 우리도 좀 센 얘기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관찰 카메라가 점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수위가 높아지면요, 거기에 머물 것이냐? 아닙니다. 지상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왜? 물론 채널의 성격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지상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자유를 달라는 얘기 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파에서도 점점 과감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찰 카메라는 좀 세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최근에 관찰 카메라를 많이 하면서 또 연예인들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은 방송을 아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낯설기 때문에 리얼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이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몇 번 나오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추네? 정확하게 알 거거든요. 옆에서 누가 매니징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리얼한 일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설정된 것들. 이 설정이요, 말을 맞춰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영화 미소처럼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상황에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올 거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리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60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다큐멘터리, 2부작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60세 이상의 아주머니들, 여성, 독신으로 사는 여성 3분이 30일 동안 같이 그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같이 적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풀어낸 건데, 너무 담담하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차분할 수 있고 뭔가 가치가 부여되고 뭔가 의미화가 충분히 되는 관찰 카메라, 원래 이게 관찰 카메라였지 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관찰 카메라는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60세 미만 출입금지,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관찰 카메라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우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